무술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이화보살,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무당들 정말 돈 많이 버는구나. 돈이 개털이도 없어요. 사비가 들어가는 행사가 좀 많아요. 한 달에 4,500씩, 많게는 600씩 벌어갔는데 3, 4천씩 예산 잡고 그렇죠. 거의 8천 돈이 나가죠.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맞아요. 쟤는 왜 방송에 나갔냐, 굿이 많냐,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 네가 불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솔직히 내 신명이 최고잖아. 이간질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상대방을 가리키려 들어. 정말 애동들도 서로 질투를 해요. 선생님 신보다 자기 신이 더 세다고. 제가 아빠 곳에 왜 가야 돼요? 서로의 신도를 뺏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모와 신자손이 갈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니에요? 전 이 돈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게 나를 곧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신부모고 내 무구와 내 신복이 나갔으니까 너 성수모 갖고 와라.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지 하면서 제자 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보는 것도 배우는 거라면서 일당을 안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성장하는 만큼 일당을 올려줘요. 베네핏이 있어야 재미도 느끼고 더 배우려고 하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방치의 문제로 신부모와 자손이 헤어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신내 이름을 받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지. 배워간다는 느낌도 없이 혼자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되면 스스로가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불안 초조를 느끼면서 신부모를 또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제자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제자였어요. 선생님 제가 작두 타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선생해도 쓰겄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도 한 분한테 저 몰래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신보다 자기 신이 더 세다고 유치해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빠 곳에 왜 가야 돼요? 저는 그냥 전 보고 그 시간에 일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굿에 꼭 가야 돼요? 그런데 굿에 참석을 해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더 얻어갈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점을 못 보고 손님이 없던 시간에서 자기가 조금 이제 잘 나가기 시작을 하면 들어가서 수발든다거나 거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배제하려고 하죠. 맞아. 왜? 나도 이제 신도가 생기고 내 손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애동이지만 제가 봐도 너무 경우 없고 좀 예의 없는 애동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년 시집살이를 잘하면 아름다운 이별이 될 거고 정통성 있게 똑바로 배워서 가면 사기도 안 치고 굵고 길게 갈 수 있는데 요즘 제자들은 진짜 솔직히 돈이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재질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오죽하면 내린꽃 하고 일주일 만에 가는 제자도 있었어요. 자격증 따러 온 거예요. 진짜 자격증 따러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제자를 내놓고 나서는 좀 예의를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제자들이 굿당에 보면 다리 꼬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욕하고 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예의를 먼저 배우고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라. 그걸 못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가 무당이야? 소리를 들으며 저희가 무당 생활을 해왔는데요.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서 그런지 가장 오해받는 게 바로 돈인 것 같아요. 인스타나 각종 SNS에 올라오는 무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무당들 정말 돈 많이 버는구나. 또 점삽이나 굿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무당은 돈이 많을 거라고 더더욱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당은 돈이 개털이도 없어요. 맞아요. 현금 많이 벌 수 있죠. 하지만 죽서서 개주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일반인들보다는 돈 많이 벌어요. 맞아요. 점사도 3일 정도 벌면 일반 회사원 월급 정도가 나오는 것 그쵸. 같아. 근데 일반인들이 잘 때 무당들은 기도를 가고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살 것도 많고 해드려야 할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는 비용도 많고 사비적으로 이제 쓸 돈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금전을 받고 의식을 하긴 하지만 저는 사비가 들어가는 행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막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맞아. 천신제 같은 거 지낼 때 일부러 신도들은 약
직간의 사비만 조금 드려요. 나머지 1년 동안 제가 벌어놨던 거에서 많이 내놓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이 살림이 비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들 또 더 안 힘들어지면 다행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사를 얘기하셔서 하는 말이지만 무당들도 우리가 또 진접굿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어마무시하죠. 1년에 연달아 2번씩 이틀꽃만 잡아도 거의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3-4천씩 예산 잡고 두 번만 해도 거의 8천 돈이 나가죠. 거기다가 또 왜 이렇게 또 무당들 용품은 비싼지. 맞아. 방자에 신주에 뭐 명두에 화경에 죄다 막 금이야 옥이야 이러지. 신복 한 번만 해도 뭐 50, 100만 원 우습잖아요. 솔직히 무당들이 진접 한 3년에 한 번씩 하면은 벌써 뭐 그럼요. 빌딩 지었지. 빌딩 지었지. 이미 빌딩 지었지. 근데 우리는 그걸 결례상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무당이라고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어보고 나니까 이제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굿당비도 만만치 않고 나가는 인건비에 과일값에 정말 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굿값이 비싸다고 하시겠지만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세계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의리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의리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친해지고 싶은 무당 선생님들이 생겨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당은 저마다 신명을 모셨으니까 각자 자부심들도 있고 신명에서 상식이 조금씩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무당들이 솔직히 내신명이 최고잖아. 특히 자존감이 낮은 무당들은 항상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를 눌러야 맞아. 자기가 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 자기 본분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맞아요. 누구는 일이 많다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까기 바쁘고 이렇게 사공이 많고 사담이 많으니까 무당 세계에서는 절친이라는 게 힘들고 그 와중에도 또 산전수전 다 겪은 무당끼리는 또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참 힘들죠. 정말 무당들은 진짜 질투와 시샘이 많아요. 저는 방송도 이렇게 찍게 되고 최근에 우연히 미국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쟤는 왜 방송에 나갔냐, 굿이 많냐,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 너 쟤 부르지 마. 쟤가 네 오겠대. 저는 일부러 불러요. 그거 안 와요 그냥. 못 들은 척. 친했던 분들도 좀 등 돌리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해요. 무당끼리 서로 잘 되면 좋은데 서로의 신도를 뺏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돈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명의 시샘은 인간의 시샘을 뛰어넘는다고 맞아요. 하죠.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잘 불리는 사람 보면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오죽하면 신부모가 제자를 질투하기도 하고 맞아요. 제자 지들끼리 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사례도 꽤나 많아요. 맞아. 정말 애동들도 서로 질투를 해요. 저도 제 안에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티는 안 내요. 근데 다른 제자님들이 이제 신명님께 대우하고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빨리 내 신명님께도 대우 드리는 그런 무당 되고 싶다. 그런 신샘은 자꾸 나더라고요. 신의 욕심인 거니까 아주 훌륭한 아, 질투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제자가 신부모를 질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첫 신딸한테 이용을 당했다 싶을 정도로 기술을 맞았죠. 다리 제자였어요. 저는 일이 생길 때마다 딱 일당만 받고 다 몰아줬어요. 빨리 자리를 잡으라고. 그걸 나중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400~500씩 진짜 많게는 600씩 벌어갔는데 그 친구가 운전할 줄 아는데 이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쏘카라는 게 있잖아. 쏘카를 지가 빌려서 와. 근데 나중에 이제 일당을 다 주고 일단 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문자가 띄고 오는 거야. 쏘카 그 영수증을 나한테 띡 보내는 거야. 그거 내주라는 거야? 그래 내가 나한테 그럼 나한테 내라는 거니? 아니요. 그냥 보시라고요. 이게 그거 내주라는 거지. 저 또한 첫 신딸한테 당했어요. 생애 첫째 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걸 다 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광이 들어오고 사공이 들어오고 이제 애가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제자 질투에서 시작된 거예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신의 식구들 내에서 분란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서클에서도 공개를 한 적이 있지만 윤도령이 제자를 내서 3년 동안 금기를 시키는 게 있어요. 술 금지, 관계 금지, 연애 금지. 근데 얘가 남몰래 술을 먹었더라고요. 남자 제자랑 이 딸 남편이 신당에서 자시예요. 솥 다 꺼놓고 육회를 까고 소주를 까고 있는 거야. 근데 신발은 있었는데 인연이 없는 거야. 화장실 갔는데 세탁기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인연이.
세탁기 안에 안 들어가게 다행이다. 열이 받아가지고 너네 2명은 더 이상 내 집 아니야 나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 꿇고 발목 잡고 늘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내가 정말 혼신을 다했던 첫째 딸이었는데 지 신아빠 등에 칼을 꼽은 희대의 막장녀였어요. 저는 늘 항상 이런 일을 배신을 당해요. 제자인데 선생님 같이 다 줬어요. 다 주고 다 했는데 저 없는 데에서 사기를 많이 쳤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데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너 산에서 좀 빌어라. 그러면 너를 어떻게 다시 살려주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랬죠. 딱 그날 저녁에 꿈에 죄수복 입고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서 봤더니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한테 늘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그게 또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 신도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라는 18번이 나오겠죠? 이런 걸 보면 아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의논공론할 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도 없고 오히려 책임질 제자와 가족만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으로도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늘 외롭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굿이 끝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갈 때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기도를 좀 자주 가요. 무당이란 길은 혼자 가는 길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명에서는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쉬는 날에. 맞아. 쉬는 날에 진짜 날이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진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차를 끌고 나갔어. 연락할 데가 없어. 맞아. 진짜 남들처럼 맛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싶고 옷도 사러 가고 싶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연락할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아플 때랑 맞아. 진짜 그럴 때 이제 생일 때 너무 공허해지는 거야. 축하해준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이게 아닌 거야. 이 무당은 친구가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럼 무당 친구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무당 친구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점을 보는데 네. 누가 별상도령 얘기를 한 거야. 별상도령님이랑 되게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도령이시니까 쉬는 날 도령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놀고 하시면 외로움이 좀 달래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손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별상이 인스타를 켜면 얘는 굿하고 있어. 그리고 지가 이제 한가해서 나한테 연락이 올 때는 내가 굿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정말 우리 몇 달 전부터 언제 어디 갈래라고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번개가 안 돼요. 맞아요. 내 집구석으로 찾아가려고 그랬잖아. 커피 좀 줘. 그리고 이 무당 세계에서 의리 없는 건 혼자 생활하면서 이겨내면 되고 네.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없어서 힘든 점이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실제 가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 직업상 내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족이 없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우리 신도 중에는 부적이 없는 신도가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 가족들은 부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 엄마가 아픈데 못 가고 구술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때나 다른 집은 부정 꼈다고 하면 가서 풀어주는데 솔직히 엄마가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뭐가 낀 거 같아 내가 어디 갔다 와서 이러는데 아우 괜찮아 그냥 넘어가 할머니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럴 때 솔직히 좀 많이 미안하고 그러죠. 저는 21살, 17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무당이 되고 이제 나서는 더 이제 신경을 못 써주는 거지. 지금 생각나고 이제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연락은 하고 전화 통화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많이 미안하죠. 신경을 그쵸. 많이 못 써주니까. 엄마니까. 네. 무당은 일단은 내 가족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 가족이 편안해야 남의 가족도 돌볼 수 있는 거고 맞아. 일단은 우리 집구석에 우환이 없어야 남의 집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진적을 매년 하는 이유도 일단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내 조상을 매년 풀어내서 깨끗한 상태가 있어야 다른 사람 굿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뭐 치성이나 빌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혹시 가족들한테 고충을 토로해 보시거나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떤 고충을 겪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가족들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어서 좀 많이 따라주고 많이 이해를 해주려고 해서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방송에도 나갔지만 저희 엄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네가 불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하고 그냥 굿 중간에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내림꽃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와 연을 끊었어요. 외가 식구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렸고 그래서 정말 가족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요. 딱 3년 차가 되면서 이제 엄마가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사를 하고 아버지가 유튜브라는 걸 보기 시작했나 봐. 근데 여기서 내 아들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지. 무당이 돼서 나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 역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 이 애가 진짜 신에 와서 정말 이 무당이 되었어야 됐구나. 다 인정을 받게 됐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 못하는 것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남한테는 쉽지만 처음으로 고충을 얘기했을 때는 원래 무당은 아무냐 하냐 그렇죠. 다 못하지 하면서 오히려 나를 좀 달래려고 했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제가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제가 엄마 집에 찾아가서 엄마가 식탁에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눈물을 살짝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내 아들이 무당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데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더 힘들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힘든 티를 내겠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반면 내 동생 입장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무당이고 법사고 뭐 작두 탄다. 뭐 유튜브 나온다. 무속인이야. 이런 얘기를 내 동생이라고 쉬울까? 그렇죠. 엄마 입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불효인 것 같아서 어떤 고충도 얘기를 못 하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네가 무당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돈도 없고 의리도 없고 각박한 환경 속에서 무당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쑥스럽지만 우리도 우리 자랑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저 별상도량이라는 무당에게는 365일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어요. 저는 초하루 때마다 50인분 이상의 신도분들 밥을 직접 합니다. 저와 유대 관계가 깊은 신도분들은 생일밥까지도 차려드리고 배달을 가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상이 많아지면 김치를 담궈요. 총각김치를 담그면 다 통에다 놓고 한 5개, 6개를 싣고 이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해요. 뭐 장구 할머니네 아니면 또 신도네 어디네.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상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맛있다 소리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특별한 건 아닌데 이 밥 한 끼에 굉장히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해주면서 너무 좋아요. 아주 총각김치 먹고 싶다. 네, 해서 갈게요. 저희 이하보살에게는 부자 신도들이 있습니다. 부럽네요. 마음의 부자. 처음에는 기도비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신도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분들 될 때까지 기도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부자들이 돼서 저만 좀 가난해요. 그래서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분들이라 우리 신도분들 단합, 합동 이게 유일한 우리 신당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냥 솔직함인 것 같아요. 네. 뭐 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진실된 모습이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가고 싶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저를 선택했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저는 그게 제일이지 않을까. 저는 선생님들과 반대로 없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1월 신궁에게는 필터가 없어요. 아직 1년 안 된 애동이랑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말을 하라고 항상 계속 그렇게 일러주시거든요. 이젠 성수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웬만하면 그대로 전하려고 해요. 제 생각 없이. 그대로의 점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속 세계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으면서 이 세계를 정진해가고 있는데요. 비난에는 겸허히 반성을, 칭찬에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무당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당 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더 법도를 따지고 예의를 갖추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무당에게 실망도 하고 또 무당으로 인해 기쁨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실망을 하셨다면
어떤 점이 실망스러웠는지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분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애동이라서 배울 것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무속 세계를 바르게 정진하는 옳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